일단 나만 건강하면 돼! 지난 시간에 BD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라면서 제가 팔을 딱 걷어내서 대표님이 말리셨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비타민 D 부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뼈에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햇빛을 그동안 너무 못 받은 것 같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거론하는 부분들이 이제 뼈와 관련된 병증들. 어린아이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이제 구루병이라고 그러죠. 오다리라든지 네, 네. 뼈에 변형이 오는 그런 병이 있고, 성인한테 오면은 골연화증이라든지 이제 골다공증으로 와서 뼈가 튼튼하지 않거나 네. 쉽게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는 병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결핍 증상이고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는 세로토닌의 네. 분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뭔가 우울증이 온다든지 기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다운이 되는 그런 증상들도 좀 있을 거고요. 면역 조절 기능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흔히 얘기해서 이제 아토피라든지 천식, 비염 또는 감기 이런 것들에 이제 쉽게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만 듣기로는 제가 부족한 것 같다가도 또 아닌 것 같다가도 이거를 꾸준히 항상 잘 채워야지만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섭취를 잘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양을 또 먹어야 될지 제가 분명히 8일에도 좀 걷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니. 비타민 D, 내가 혈중 농도가 정상 수치인지 아닌지 병의원에 가시면 간단하게 혈압 검사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1년에 네.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들 하시는데 그때 아마 기본적으로 혈압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는 네, 걸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일단 뭐 확인해 보시면 가장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가 이제 기준치냐라는 거는 이제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이제 보실 텐데. 저 없어지나요? 표. 의료계에서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평균 30에서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뭐 사실 이제 단위는 복잡하니까 네, 떼고 뭔가요? 네. 정상 수치는 이제 30에서 100 정도로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0에서 30 정도를 이제 불충분하다, 부족하다 하고 20 미만을 이제 결핍 상태, 좀 심각한 상태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이 18.4 정도 된다고 하니까 심각한 네, 상태죠. 네. 아니 그러면은 하루에 이거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일일 섭취 권장량을 네. 영유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0IU 정도,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한 400IU, 200에서 400IU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4세 미만의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400IU 정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65세 이상 성인, 노년층이죠. 노인 네. 인구에 대해서는 하루 600IU 이상을 좀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65세 이상이 되면 네. 아까 체내에 합성되는 비타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65세 이상이 되면 체내 합성 능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좀 인위적으로 이제 비타민 D를 좀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400IU, 600IU를 어떻게 또 봐야 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양은 IU라고 해서 이제 인터내셔널 유닛 해서 이제 국제 기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드시려면 너무 머리 아프세요.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잊으시고 권장량. 우리 이제 제품들 보면은 제품 뒤에라든지 그 표지라든지 고객 정보라든지 이런 데를 보시면 이 제품은 하루 몇 IU, 예를 들어서 1000IU, 뭐 5000IU, 뭐 10,000IU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제 본인이 권장 섭취량을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 네. 아기랑 같이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 분들도 본인의 권장 섭취량 플러스 200IU 정도를 더 드시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타민 D가 흔히 이제 간에서 저장됐다가 신장을 통해서 활성형으로 바뀌는데 비만인 분들은 이게 이제 지방 조직에 일부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생체 활성률이 많이 떨어져서 아이고. 비만인 분들도 권장 섭취량보다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만 IU까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 IU 많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랑 물론 상담을 네. 하고 처방을 받으셔야 될 텐데 네. 주사로는 뭐 20만 IU, 10만 IU까지도 이렇게 처방을 하는 의사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 농담한 건데 대표님. 비타민 D를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품들로 또 섭취를 하면서 채울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서 먼저 좀 영양소를 보충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조적인 개념으로 영양제를 드시라 이렇게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비타민 D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계란 노른자라든지 우유, 표고버섯
말린 것,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들어있다고는 저 하는데. 자주 먹는데요, 네네네. 그렇게. 근데 이제 그 들어있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유를 10잔을 먹어야 되고 계란 노른자 같은 경우는 뭐 25개에서 뭐 40개까지 먹어야 되고 아, 그런 건가요? 하루 3끼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비타민 D 한 종류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이제 비만이 되는 그런 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음식으로 섭취하는 부분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되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좀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식품으로 하루에 충분히 섭취를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무조건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렇게 좀 많은 의사분들이 꼭 비타민 D 영양제는 섭취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보충제를 또 먹어줘야 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D는 그 원료를 보면은 이제 비타민 D2와 비타민 D3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2 같은 경우는 식물유래 이제 비타민 D이고 비타민 D3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유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계란이라든지 등푸른 생선 이런 데서 이제 추출해낸 이제 원료가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비타민 D3가 비타민 D2보다도 이제 체내 흡수율이 뭐 4배에서 5배 정도 높게 밝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비타민 D3의 비타민 D를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2인지 D3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제품의 뒷면이라든지 이제 화면으로 좀 띄워주실 건데요. 저 또 날아가는 거예요. 성분명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오히려 이제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좀 더 흡수율이 높은 원료를 썼습니다라고 하면 비타민 D3가 잘 드러나게끔 표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인하셔서 이 제품이 D2인지 D3인지 그래서 D3가 이제 체내 흡수율이 높으니까 D3를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품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매일매일 드신다는 그건 D2인가요? 3인가요? 저희 제품은 네. D3. 이렇게 대놓고? 네. 제가 알기로 대표님께서 매일 드시는 그 올리 제품은 유산균도 있고 비타민 B도 있잖아요. 비타민 B에도 유산균에도 지금 비타민 D가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물며 하루 권장량 100%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각 하나씩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훨씬 뛰어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식약처에서 정한 일일 권장 섭취량을 보면은 권장 섭취량도 있고 일일 상한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 400아유를 이제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최대 상한 섭취량을 4000아유까지 이렇게 설정해 놓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본인의 신체 조건 또는 그 본인이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현저하게 낮았다. 그러면 이제 좀 기준량보다도 좀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도 이제 11월 달에 검진을 받았을 때 혈중 농도가 16.4 정도 나왔었어요. 저희 제품이 이제 작년 8월부터 나왔을 때 비타민 D를 일일 영양치를 기본적으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배합을 해서 저희 유산균에도 그렇고 비타민 D에도 이제 다 400아유씩 일일 기준 섭취량을 다 넣었는데 제가 그거를 8월부터 11월까지 먹고 이제 건강 검진을 작년에 또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수치가 38.4 정도로 거의 22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로 꾸준히 챙겨 드시면 분명히 이제 수치는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이제 제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비타민 D 결핍이 너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0아유로 제품마다 이제 기본적인 배합비로 구성을 해도 상한치인 4000아유까지는 쉽게 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다 또 해주시고 싶은 멘트가 있으시다면요?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90% 정도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아마 비타민 D 결핍이나 부족 상태이실 텐데 한번 가장 좋은 거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직접 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번거롭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를 좀 살펴보시고 꾸준하게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도에 이제 건강검진이 있을 때 비타민 D 농도를 이렇게 한번 다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아마 내가 미리 챙겨 먹길 잘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여러분?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자,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합니다.